오랜만에 HLB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HLB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지만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매일같이 HLB 분석을 공유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출향파 텔레그램 채널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긴박한 상황인 만큼 종목 분석에 집중하느라 영상 업로드가 뜸했었는데 출향파 텔레그램 채널은 출향파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며 장전의 글로벌 시황과 함께 HLB 분석 내용을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B가 2190만 주의 거래량으로 3.19% 반등하며 마감하였습니다. 2190만 주의 거래량은 2021년 7월 15일 이후 최고의 거래량으로 가히 역대급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장시작 30분 만에 13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멤버십 회원을 위한 HLB 코멘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거래량은 하락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 30분 만에 1300만 주의 상당 물량을 단숨에 매수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며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일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는 2190만 주의 역대급 거래가 터졌습니다. 역시나 바닥권에서 나온 거래량은 누군가 매수했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주식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LB는 역사적인 거래량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매수세를 동반하며 바닥을 견고하게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는 악재가 나오거나 찌라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려는 시도가 있다 해도 금일 시가인 46,800원까지 빠르게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단타로 접근하는 물량이 많아지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는 강력한 반발 매수세로 바닥을 다지며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장중에 이렇다 할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반등 시마다 단타 물량이 매물로 출회되며 장중에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장시작을 전후해서 항서제약 핵심 관계자 2명이 방한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이틀 전부터 항서제약 회장이 방한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해당 뉴스에서는 VIP 2명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항서제약 회장이 직접 방한해서 대응책을 함께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항서제약의 회장이나 고위 임원이 방한해서 FDA의 CRL과 관련하여 FDA로부터 회신한 내용을 근거로 특별한 문제 없이 CRL이 해결될 가능성을 내비친다면 주가는 기대감을 적지 않게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금일 수급은 개인이 31만 7천 주를 순매도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0만 7천 주와 11만 9천 주의 동반 순매수로 받아주었습니다. 거래량에 비하면 뚜렷한 매매 주체가 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각 매매 주체의 순매매량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량의 손바뀜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바닥권에서 나온 손바뀜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회원방에서는 장중에 강력한 반발 매수세를 확인하고 46,000원의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매수가 되자마자 급격히 반등하며 금일 최고가인 49,750원의 단숨에 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금일 바닥이 어느 정도 다져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변곡점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46,8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단타로 대응하는 물량이 많을 수 있는 관계로 당분간은 해당 구간에서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공개됐던 CRL 관련 이슈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진 회장이 답변한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서 브리핑 형식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CMC 보완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6개월 이상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6개월이 아니라 6일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며 그동안 CMC 관련 굵직한 이슈는 모두 정리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CRL을 받은 것이 사실상 신약허가 실패라는 언론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CRL이 사실상 승인 거절이라고 해석하거나 임상을 새로 해야 한다든지 신약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적어도 저희의 경우 사실이 아니며 국내 제약사의 경우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등이 FDA로부터 CMC 이슈로 CRL을 받은 이후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 비교적 단시간 내에 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도 CRL을 받은 후에 데이터를 보완해 4개월 만에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FDA에서 CMC 실사 이후에 보완 요청했던 사항을 제외하고 이번에 전혀 다른 새로운 사안을 지적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FDA가 캄넬리주맙 CMC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 항서제약은 충분히 보완 자료를 보냈다고 판단했으나 FDA는 해당 자료 중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CRL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 역시 새로운 내용이 아닌 기존 사안을 벗어나지 않는 보완 요청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확신합니다. 항서제약도 보완 사항이 메이저 이슈는 아닐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곧 세부 내용이 전달되면 시장의 불안감도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비모 인스펙션과 관련하여 여행 제한 국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지칭하는 게 맞는지와 함께 해당 국가 병원 실사가 전쟁으로 진행이 안 될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모 인스펙션과 관련하여 CRL에는 여행 제한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추측했지만 여행 제한이 전쟁과 관련 없는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FDA의 내부 사정에 의해 해외 방문을 아직 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FDA의 비모 인스펙션 미진행 사항은 신약 거절 사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향후 병원 실사에 따라 새로운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반복되는 억측일 뿐이며 당사의 글로벌 3상은 글로벌 최대 CRO인 IQVIA가 진행했기 때문에 임상 신뢰도가 매우 높아서 해당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보안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이오보안법으로 불리는 생물보안법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되어 있는 중국의 5개 회사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 골자입니다. HLB의 간암 신약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재 대상에 있는 유전체 사업이나 CDMO 사업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항서제약이 캄넬리주맙에 대한 BLA 주체이긴 하지만 향후 실제 미국에서 리보세라닙을 포함하여 캄넬리주맙에 대한 판매나 마케팅을 진행하는 주체는 당사의 자회사이자 미국 회사인 엘레바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는 음모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항서제약이 공지했다고 알려졌던 신약 허가가 불확실하다는 찌라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항서제약이 공시를 통해서 신약 허가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해당 공시 내용은 투자자들은 승인 불확실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인데 항서제약이 상하이 증시 공시 요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한 것이며 이는 허가 절차와 관련된 공시나 각종 투자 진행에 따른 공시 등에서 의례적으로 포함되는 문구입니다. 이를 항서제약이 마치 허가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라는 식의 찌라시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언급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유동성에 대한 질문의 진 회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나왔던 CRL과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 항서제약의 질문지에 대한 FDA의 회신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겠지만 전일 회원방 HLB 마감 코멘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나온 모든 자료와 정황들을 종합해서 판단해보면 CRL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CRL 이슈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외국인들은 잠시 대응을 했을 뿐 이내 순매수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6개월 이상 중장기 수급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 우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기금은 최근 5개월간 적지 않게 순매수세를 늘려왔다가 신약 발표를 앞두고 소소하게 리스크 헤지 물량을 내놓았지만 차트에서 보듯이 여전히 순매수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적지 않은 매물을 쏟아냈지만 역시나 일회성에 그쳤으며 오늘은 다시 순매수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금융투자는 전통적으로 단타에 집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단기 시황에 굉장히 민감한 기관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금융투자가 CRL 이후 관망하다가 금일 또다시 순매수를 보였다는 것은 적어도 단타에 집중하는 금융투자마저 단기 시황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금일 약보합에서 마감했지만 제약바이오주는 HLB그룹주의 선방으로 상위권에 랭크된 모습입니다. 양대 시장 시총 1,500억 이상 제약바이오주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리보세라닙과 연관이 있는 HLB그룹주들이 일제히 반등이 나와주며 등락률 상위권에 일제히 포진한 모습입니다. 하한가를 맞이했던 5월 17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352만 주로 이렇다 할 변화 없이 소폭의 증가세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한가 이틀째인 전일 공매도 잔고는 내일 확인되는데 공매도의 동향 파악을 위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CRL이 발표되고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이하자 2019년 고점을 찍고 하락한 장세와 비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는 고점에서 재료 소멸로 대세 하락장을 맞이했지만 지금은 기대감이 조기에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점을 찍기 전에 잠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진 회장의 표현대로 홈런을 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2루타 이상의 장타를 날린 상태라고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시험에 단번에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두 과목 중에서 틀린 답안지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기회를 얻었다고 해석해도 그리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 추천 종목을 오랜만에 공개하는데 여전히 지수 대비 추천 성과가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몰빵하다 보면 HLB처럼 일시적인 악재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출향파 최선호주를 추천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정교하게 대응해왔던 출향파의 HLB 매매 스킬을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향파 채널은 3가지 플랫폼에서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향파 멤버십은 코덱스 레버리지나 SK하이닉스 같은 출향파 최선호주를 추천하며 장기 보유 종목으로 HLB 주요 그룹주를 장중에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출향파 멤버십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플랫폼의 장단점을 확인하신 후에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